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월드컵 출전 국가 중 최약제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이 세계 1위 브라질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2대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독일을 무찌른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날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만큼이나 흥분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는 두 발 뻗고 푹 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년 뒤인 2022년이죠. 카타르 월드컵 때는 월드컵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미오미오. 네, 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B급 인생. 네, B급 인생입니다.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뚱카롱입니다. 네, 다들 오셨네요.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또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출석 체크가 좀 이상하다 하실 텐데 지금 타키 형이 오고 있는 중이죠? 네네. 어디쯤이래? 도착한다고. 곧 도착한대요. 네. 오늘 또 회사에 일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조금 늦으시는데 오시면 저희가 바로 합류하는 걸로 하고 월드컵 경기 다들 보셨나요? 한국 네. 대 독일? 네네. 근데 제 주변에는 안 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괜히 속상해서 잠 못 잘까봐 네. 일찍 자리에 누웠죠. 근데 동네가 갑자기 시끄러워. 동네가 한 소리 때문에 깨서 그때 다시 TV를 켰죠. 아니 그러니까 음. 오늘 그러니까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11시 네. 그리고 오늘 1시에 끝났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제 주변에서는 이제 빡시게 깨질까봐 독일한테 그래서 안 보고 잠들었는데 이제 또 생각이 나잖아요. 중간에 몇 번 깼대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켜서 스코어를 봤는데 후반이 지났는데 계속 0대0이야. 맞아. 이거 네이버가 실시간 아닌가? 맞아, 이렇게 맞아. 검색을 했다고. 근데 막판에 2대0으로 네.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죠.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인터뷰 두 번 다르게 나온 게 너무 속상했었어요. 인터뷰 다르게 나온 게 뭐죠? 조현우 선수는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걸 모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알고 인터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저 또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 인터뷰할 때 울먹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따라 우셨다고. 네, 저도. 아우, 페북에 난리 났었어요. 페북에 막 대통령 독일전 말고 그 전에 멕시코전. 멕시코 전에 그때 대통령 관람한 게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멕시코. 그래서 그 우통 까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뭐 이런 사진들이. 그때 많이 울었다고. 한순간 울었는데 네. 인생짤로 남았죠. 아니 근데 참 그게 독일 경기 너무나 잘했지만 이 잘하니까 또 아쉬움도 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스웨덴전이나 진작에 그렇게 하지. 맞아. 이런 생각가 되게 많은데. 멕시코전에 둘 다 좀 어리버리했을 때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맞아. 생각이었는데 누구야 걔 안정환이 해설하면서 맞아. 진작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다 한마음이었을 텐데 2022년에는 16강 진출 또 영원을 좀 하지만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선수들 플레이에 욕하고. 청원을 넣느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청원들. 그런 놈들 잡아다 좀 진짜 처벌했으면 그런 애들을 잡아놔야 돼. 아무튼 월드컵은 계속되지만 우리만의 월드컵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일상 속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미호 누나는 네. 오랜만에 또 시간을 지켜서 네.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오늘은 좀 안 바빴 모양이죠?
원래 이렇게 지키고 왔었어야죠. 네. 그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다들 목요일이라 그런지 비도 오고 그래서 울적하네요. 예, 힘이 쭉쭉 빠지시는 네. 것 같은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얍. 뚱카롱님은 지금 오늘 3회차인가요? 4회차인가요? 사회찬 듯 합니다. 예. 맞죠? 저희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 댓글 좀 올라왔죠? 네, 올라왔습니다. 네, 뚱카롱님이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미나게 잘 듣고 있어요. 많이 웃을 수 있는 쇼가 되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누가 보냈어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권순덕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권순덕 님. 애청자시죠? 예.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고 다른 댓글 있나요? 없어요? 네. 예, 예. 라디오에서는 대답으로 아, 예. 없습니다. 오늘 타키님이 없어서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건가요? 그런가요? 유난히 이렇게 정적이 참 흐르게 그러네요. 흐르네요. 누구 하나 없을 때 더 잘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야 위기의식을 꼴 느끼는 두 개 거죠. 놓고 그런 거죠. 예, 예.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선물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가니까 혹시 받으시면 인증샷 남겨주시는 센스 발휘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패션쇼 12회 1부죠. 첫 코너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패션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죠. 뚱카롱님. 네. 저는 이번 주에는 단신보다 이번 주에 좀 핫했던 유통과 패션 브랜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패션 F&B 콜라보에 대한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약 2주에 걸쳐서 신세계가 아주 핫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충격적일 정도로 정신없는 개성 만점 저렴이 잡화점 삐에로 쇼핑을 오픈했고요. 신세계 조선호텔은 첫 독자 브랜드 호텔인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의 7월 개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DF는 9천억대 인천공학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물스물 알려왔던 B급 감성 폭발 가성비 만점의 만물 잡화점 삐에로 쇼핑을 런칭하고 서울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에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제정신일 의무 없음이라는 웰컴 카펫의 문구대로 매장 내부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지하 1, 2층 2,513제곱미터 공간에 약 4만 가지의 상품을 판매하는데요. 과자, 음료, 주류,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신발, 시계, 가방, 장난감부터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판매합니다. 아마 국내 웨이더 유통 채널 중에 이렇게 대놓고 성인용품을 판매한 적은 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삐에로 쇼핑이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만 제곱미터 면적의 대형마트에 상품 가지수가 5만에서 8만 가지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상품 밀집도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품 구성부터 진열 방식, 마케팅 형태 등 기존의 일렉트로마트나 노브랜드 등의 다양한 실험을 즐겨왔던 정용진 부회장의 취향이 한껏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행 중에 돈키호테라는 매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던 분이라면 이곳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노브랜드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어를 한글로 바꾼 것처럼 팝업이나 매장 구성, 패키징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혁신적이지만 많이 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할 만한 부분은 기존의 대형 유통에 입점하기 어려웠던 가성비 잡화 브랜드들이 삐에로 쇼핑을 통해 유통 입점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4만 개나 되는 상품을 소싱하려면 아무래도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에서 삐에로 쇼핑 오픈을 했네요. 가보셨어요? 네, 전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든가요, 그 느낌이? 약간 만물 잡화점 어떻게 보면은 학교 앞에 문방구를 크게 키운 듯한 느낌? 재밌겠다. 네, 재밌습니다. 내 닉네임 컨셉하고 똑같은 뭐 이런 네, 거겠죠? 완전 B급입니다. 재밌다던데. 맞지 않구나. B급인데 재밌는. 우리 뚱카롱님은 여기 가셔서 뭐 산 게 있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살 생각으로 가면 정말 쇼핑을 해야 돼서 일할 시간에 다녀와서 사진 않았습니다. 지갑을 놓고 나가서. 네. 지갑을 놓고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코엑스에 있다는 거죠? 네. 코엑스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네. 이것도 역시 신세계인데요.
7월 19일 개점을 알린 레스케이프 호텔도 정용진 부회장의 야심찬 신사업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조선호텔은 지금까지 웨스틴, 쉐라톤 등 글로벌 체인 호텔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독자 브랜드 호텔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스타블로거 페투바하의 김범수 상무를 초대 총지배인으로 선임하면서 아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호텔리어가 아닌 사람이 총지배인을 맡은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죠. 물론 김상무는 2011년부터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등 신세계 그룹의 F&B와 공간,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꾸준히 활약한 인물입니다. 반려동물의 친화적인 신세계 그룹의 기조에 맞춰서 반려동물 전용 플로어와 동반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레스토랑 구역을 만드는 등 펫 프렌들리 정책을 실시하는 점도 이색적입니다. 신세계 측은 기존 호텔과 차별화된 인테리어 콘셉트과 문턱을 낮춘 F&B 매장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호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네. 뭉치면 정말 뜨나봅니다. 재작년부터 핫한 식품업계와 패션 브랜드의 협업이 이번 여름 정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는 인지도가 높은 식품업체와 콜라보의 노출 이슈를 잡고 식품업체는 패션 브랜드의 젊고 창의적인 이미지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마케팅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전에는 세월우유, 빙그레의 빙가류나 농심의 과자 등 간식류에 국한됐다면 이번엔 품목 제한도 없습니다. 먼저 LF의 남성복 TNGT는 삼양식품과 손을 잡았습니다. 삼양라면, 나가사키 짬뽕, 불닭, 볶음면 등 대표 아이템의 로고를 그래픽이나 와펜으로 활용해 총 10가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한자, 영문, 한글, 알파벳을 다각도로 활용한 그래픽이나 상품 내부에 라면 껍데기를 디자인해 넣은 부분이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슈페는 메로나 쿠앤크, 캔디바, 생귤탱귤, 투게더 등 빙그레의 대표 아이스크림을 모티브로 21종의 자파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색감과 귀여운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슈페는 주요 매장에 콜라보레이션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고 상품 구매 고객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또 워터스포츠 브랜드 베럴도 SPC 그룹의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과 손잡고 한정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두 브랜드의 로고를 새겨넣은 바캉스 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 양양 해변의 서핑 스팟에서 쉐이크쉑, 베럴, 서핑 스쿨을 여는 등 공동 마케팅으로도 쏠쏠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베럴은 하이트 진로의 이슬 톡톡과도 협업 상품을 내놨습니다. 또 요즘에는 백화점 같은 유통에서 적극 나서서 F&B와 협업하는 사례도 속속 보이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렸던 하이트 진로는 참이슬 출시 20주년을 맞이해서 브랜드 리뉴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시리즈, TI 포맨, 헤지스 등 남성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공간을 제공하고 참이슬과 패션 브랜드가 협업한 상품을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개점 후에 10일 동안 8,0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참이슬의 상징 두꺼비를 그려넣은 상품은 완판했다고 합니다. 패션과 F&B의 콜라보. 네. 지금은 뭐 거의 네. 안 하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이걸 안 하면 판매를 못한다라는 공식이 생겨버렸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 공식이 성립되려면 이걸 해야 판매가 오른다라는 거네요?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우선 끌려면 이 정도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제품에. 아까 얘기했던 B급이 이제 재미를 얻으려면 이런 것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것도 제일 아마 패션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아마 필라가 처음이지 않을까? 메로나. 네. 아니 펩시부터 시작. 펩시. 펩시 했다가 지금도 필라가 펩시랑 콜라보해서 제품을 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그런 제품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좀 산다는 거죠? 엄청 지금 이제 게임까지도 맞아요. 네, 필라가 배틀그라운드랑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정말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왔었어요.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버커루라는 브랜드랑 참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까비. 밀산 앞까비. 정말 까비죠. 네. 서둘렀어야지. 네, 그러니까요. 이건 작업을 오래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배틀그라운드가 한국 회사여서 이게 좀 잘 되지 않았나. 네. 뭐 부럽습니다.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도 많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패션 브리핑이 조금 달라졌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획성으로 두 꼭지 정도 가니까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너무 좋은데요? 네, 이것저것 해보자고요. 네. 역시 똥가루. 감사합니다. 여행의 핫플레이스 몽골.
몽골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행과 품격. 색깔 있는 여행사 타키 트래블은 자유로운 여행과 여유로운 품격을 추구합니다. 대초원과 사박의 나라 몽골. 광활함의 끝판왕 몽골 제국. 조금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있는 여행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네이버에서 타키 트래블을 검색해 보세요. 몽골 전문 여행사 타키 트래블. 이번 시간은요,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에릭노 형님 스튜디오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기분입니다. 네. 아 근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 예, 지금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공사가 어떻게 다 망해져가지고 네, 이래저래 회사 업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뭐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좀 많이 바쁘네요. 아 근데 바쁘신 네. 와중에도 이 제가 정말 나오고 싶었어요. 쇼를 위해서 네.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그래서 만사 제치고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 그 전화 연결했을 때 쿠사를 좀 줬거든요. 오늘은 꼭 기필코 이렇게 네.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안 나오면 잘릴 것 같아서. 예, 일부러 잘리려고 안 오시는 건 아닐까 뭐 싶은데. 네. 자 이번 주 주제 뭔가요? 네, 이번에 아주 재밌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아마 뭐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노동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달에도 역시 정부에서 6월 11일에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7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네. 뭐 각 회사에서 네. 우리도 이제 도입을 했다면서 그 도입한 내용들을 카톡으로 확 뿌리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보면 실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너무 애매해. 예. 근데 이번 가이드라인도 사실 이제 배포를 하긴 했지만 배포하고 나서 더 많은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좀 알아서 하라고 불분명하다. 있는 뭐 막 예. 그래도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가 실제로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분쟁이 생겨서 노동부를 가게 되면 노동부 공무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뭐 논란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중요한 지침인 것은 분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7가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한 기준을 정했는데 사실 이 휴게 시간에 대한 기준은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한데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냐 없냐로 판단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말도 좀 애매하죠.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면은 무조건 근로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 이게 우리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나오고 나서 회사들이 이제 직원들 커피 마시러 가고 담배 피러 가고 하는 것도 눈치를 굉장히 많이 주고 야 이제 근로시간 이제 넘어가면 안 되고 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채용할 때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잠깐 쉬는 타임으로 담배를 피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 시간으로 본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왜냐 그때 뭐 물리적 안 해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부르면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런 상태는 이제 근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시간인데요. 회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회사에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로 보고요. 네. 회사에 지시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 근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내용이죠. 네. 근데 세 번째가 사실 좀 많이 대단하게 바뀐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장인분들이 출장을 가실 때 출장을 위한 이동 시간을 기존에는 근로로 안 봤었어요. 근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크게 바뀐 건 장거리 출장인 경우에 이동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해서 소요되는 모든 시간도 근로로 본다라고 일단 기준을 제시하고 예를 들면 해외 출장 갈 때 비행기 타는 시간, 예. 출입국 수속 시간, 그다음 환승 대기 시간 다 근로 시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그걸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네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장거리 뭐 단거리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기준이 없었어요. 뭐 판례든 뭐든. 근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장거리와 단거리를 나눠서 일단 장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동 시간도 다 근로로 본다라고 하는 기준을 내세우고요. 국내 출장 같은 단거리 출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다는 상당히 애매한 거죠. 정말 애매하다. 예.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장거리와 단거리 그럼 뭘로 나눌 거냐? 그러니까. 뭘로 나누죠? 뭐, 어디까지가 장거리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서울에서 근무하면 서울 이남 뭐 100km 그걸 뭐 그렇죠. 단거리로 할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애매하면 노사간 합의로 정해라라고 해서 공을 던져준 거예요. 노사간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금 책임을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예, 그렇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겪으실 텐데 접대 시간, 우리 고객을 위한 접대 시간도 근로 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접대가 해당할 이제 근로로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접대가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럼 회사가 저 클라이언트를 접대해라. 그렇죠. 라고 하는 경우만 접대 시간에 그렇죠. 적용이 근데 이제 된다. 영업사원들이 통상적으로 고객들 찾아가서 뭐 식사하고 골프 치고 하는 뭐 이런 접대들 있잖아요. 네.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회사가 알아요.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야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따기로 했는데 그 회사에 그 사장님 뭐 임원분들 만나서 꼭 치고 와. 이런 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매해. 이것도 좀 애매하다. 애매하죠. 이전까지는 법카를 쓰면 그걸로 인정이 되지 않았나요? 그 전까지? 기존에 법카를 쓰면 아니 그 회식은 그러니까 그 법카를 쓰면 그게 근로가 되고 안 쓰면 안 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예, 접대는 원칙적으로 근로로 보냐 한번 이건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이제 사항인데 이번에 어쨌든 노동부가 가이드를 애매하지만 그렇게 제시를 해줬다는 게 일단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섯 번째요. 그리고 회식입니다.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로 안 봅니다. 헐. 근데 이게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회식 중에 사고가 나거나 뭐 질병이 생기고 나면 산재로 보거든요. 기존에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로 인한 거라고 해서 산재로 보지만 그 회식 자체도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근로 시간으로는 안 그렇죠. 근로 시간은 안 쳐지지만 업무와 연관은 있어서 예 산재로는 해주겠다라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급조된 게 확 티난다. 그러면은 회식은 안 해도 되는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참석은 뭐 개인 그렇죠. 여건에 하지 않아도 따라서 되는 거잖아. 다른 그런 게 건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좀 애매하다. 애매하죠. 예. 다 애매해. 열심히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런 것들이 무리한 이 규정들이 네. 나고 저희들 잠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정도면 네. 노동계 뭐 경영계 전문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그렇지. 시끄러졌다는 비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워크숍하고 세미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석 의무가 있으면 근로고요. 참석 의무가 없으면 근로가 아닙니다. 그게 뭐죠? 참석을 뭐? 회사가 야 이번에 우리 팀 회식하는데 아니 워크숍을 하는데 모두 참석해. 참석 안 하면 평가 뭐 받을 줄 알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근로로 인정되는 거죠. 근데 워크숍 가는데 뭐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뭐 개인 사정 있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하면은 근로는 아닌 거죠. 근데 회사에서 그런 그렇게 가이드를 워크숍이 주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워크샵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에 또 사고가 났다. 어디 워크숍 뭐 외부로 갔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산재는 인정이 되는 게 기존의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로 보느냐 근로로 보느냐는 이제 다른 기준인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였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일곱 마지막. 번째는 직원분들이 이제 업무에서 조기 출근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뭐 업무에서 늦게 퇴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기 조기 출근에 대해서 나왔는데 조기 출근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9 to 6니까 9시에 보통 출근하시는데 내가 7시에 왔어요. 네. 그 근로로 인정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조기 출근하지 않으면 이거 규정은 9시인데 회사의 불문율로 8시에 안 오면은 찍혀요. 평가 불이익 받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8시 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면 근로로 보고 불이익이 없으면 근로를 안 봐요. 이게 노동부에서 내놓은 가이드예요. 애매하지 않은 게 저 1번 빼고는 다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논란이 많이 일고는 있는데 일단 노동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일단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 뭐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개선안이 그래도 조금 뭐 그 시기가 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사 간에 합의를 정하세요라고 했던 거를 뭐 조금 더 정부에서 가이드를 조금 더 뭐 구체화시켜서 준다거나 하겠지만 모든 걸 정부에서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가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명히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그것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는 좋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엊그제인가 뉴스에 나왔던 건데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주는 것으로 기준을 나이스 샷.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은 예, 확정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래서 노동부에서 TF를 구성했는데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바꾸는데 지금 TF에 모인 이제 노사 그리고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다 긍정하고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획으로는 연내에 내용을 확정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저는 합니다. 이게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발적 사퇴 사퇴를 하면 사직 시에는 그거 안 주잖아. 그래서 자발적 사직을 했더라도 그거 실업급여 받으려고 와갖고 그 부탁을 해요. 일부 직원들이 와서 그래서 이 사직서 낸 거 네. 말고 그렇게 좀 처리를 해달라. 그렇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들 직장인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대표가 안 돼봐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법률로 이제 개정이 되면 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건 없어질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유익했는데 뭐 못하신 말씀 아니면 뭐 전해주지 못한 얘기 아니요. 라디오에서 손짓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에릭노의 바른 회사 생활 여기까지고요. 에릭노 형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랜드 전략의 출발은 다름 아닌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Do you know where you are? MPI 컨설팅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브랜드 진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MPI 컨설팅 공식 메일 야곱 jacob@mpiconsulting.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시간 딱 맞춰서 우리 탁 형이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의하느라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안건은 뭐예요? 네. 이번 안건은 2월 상품과 신상품의 빅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지난주 우리가 여름 특집으로 무서운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좀 어땠어요?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다는. 네. 표정을 좀 강타피의 이야기. 표정을 그 멘트랑 좀 비슷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 뚜까롱님의 이야기는 정말 무서워서 새벽에 우리가 업로드가 될 때 그걸 듣고 있으니까 환장하겠더만요. 네. 뭐가 무서웠죠? 뭐가 무서웠냐고요? 네, 무서운 거 없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 친구가 잠수를 같이 했는데 네, 친구가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아니 이건 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네. 저는 MC님 얘기가 더 무서웠는데. 제가 한 그 할머니 손가락 이야기 있잖아요. 네. 요거를 다른 방송에서 엊그제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응 좋던데요. 네,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난 여기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지난주 이슈 토크는 뭐 한 주 쉬어가는 뭐 이런 코너로 무서운 이야기 좀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 뭔가요? 네, 지난주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패션을 조금 벗어난 주제로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번 주부터는 패션으로 돌아와서 바캉스 룩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캉스 룩. 네. 첫 번째 뭐 요것도 이제 시리즈로 좀 나갈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가 슈즈입니다. 신발이요. 신발. 예. 여름에 사는 신발 뭐가 있어요, 뚱가롱님?
저는 슬리퍼. 요즘에 슬라이드라고 하죠. 슬라이드라고 해요 요새? 네, 삼선 스레퍼 슬라이드, 같은 거. 슬라이드. 삼성 지난번 했잖아요. 예. 아 요즘에 그래요? 쫄이 아니고? 슬라이드. 쪼리는 쪼리고요. 쪼리는 플립플랍, 쪼리라고. 플립플랍이라고 하고 그치, 플립플랍. 스레빠는 이제 슬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좀 간지 난다라고 뭐 슈프림이나 이런 죄송해요. 김부선 씨 아니에요. 이영규예요. 예, 슈프림. 예, 죄송해요. 슈프림 같은 이제 이런 브랜드에서도 나오게 되면서 슬라이드가 거의 멋으로도 이제 많이 신게 됐죠. 네. 뭐 밴디부터 시작해 명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라이드가 그렇죠. 대세였죠. 야, 나 오늘 아침에 일할 때 우리 직원한테 쓰레빠 끌고 댕기지 마라고 했는데 말을 꼰대, 바꿔야겠네요. 꼰대. 슬라이드. 슬라이드 끌고 댕기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버켄스탁 정도는 이렇게 신어줘야 또 실내에서. 임원 보관이 좀 그렇잖아요. 버킷스타가 안에 저 양말 신어가지고 발가락 양말. 근데 원래 신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또 충격적인 또 누가 하나 정했어요? 그거 원래 신는 거예요. 버켄스탁은 의료용 슈즈였어서 양말 신는 걸로 양말을 개발이 신고 된다고 신어요? 했어요. 난 발가락 네. 양말을 신고 신는. 아 그래요? 여기 또 네. 하나 배웠네요. 이야, 중요한 거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여름 바캉스룩 슈즈. 자 준비한 대로 한번 가보시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여름이 딱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작년에 이어서 우분 슈즈와 젤리 슈즈가 정말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브랜드들 모두 합쳐서 정말 이놈저놈 다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벨롭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에 한번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벌써 한 제품의 디자인이 10만 켤레 5번째 리오더에 들어간 상황이 됐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한 푼번이. 그래서 그런 우분 슈즈 타입이 지금 꾸준하게 생산이 늘어나면서 아쿠아 슈즈 쪽에서는 또 젤리 슈즈가 또 새로 등장을 젤리 해가지고 슈즈? 그렇습니다. 좀 쫀득쫀득한 네네네. 슈즈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워터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정말 이게 기본이 됐어요. 이제 바닥은 착착 붙으면서 피부엔 착착 감기는 젤리 타입의 슈즈.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여성분들이 많이 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해요? 여성분들 아니 젤리 슈즈의 대명사는 크록스죠. 크록스. 물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크록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조금 변형이 되고 디자인이 가미가 돼서 좀 패션성이 가미된 게 멜리사나 미니 멜리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편해요 그래서? 편하면 크록스를 그쵸. 크록스 편해요? 편한 비교할 거는 수가 없죠. 사실 구멍이 그만큼 뚫린 신발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정말 이렇게 흉측해. 넓적하잖아요. 폼은 좀 안 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폼 안 날 때가 백화점에 크록스 신고 갔을 때. 또 누가 신고 가 정우서 같은 사람이 신고 갔으면 훌륭한 완전 명품 거였지만 같죠. 근데 이제 크록스도 여성용 샌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좀 괜찮아요. 네, 그런 걸 또 신기 시작하면 마약과 같아서 다른 힐을 못 신어요. 충격 완화되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굽도 조금 맞아요. 높나요? 이제 굽이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런 아니 거 제 바람직합니다. 크록스만 놓고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젤리 슈즈를 대명사는 그건데 그런 소재 유사한 소재를 가지고 패션성이 가미된 이런 젤리 슈즈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뭐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매년 그렇지만 지난해보다 매년 더 조금씩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매출도 늘어나고 워터 스포츠에 관련된 아이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분 슈즈는 정말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블루 마운틴. 그렇죠.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블루 마운틴이 뭐 여러 가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화장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발과 화장품, 여름 집중해서 정말 대단한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인데 이번 시즌에 클래식 그룹, 패턴, 멀티, 글리터 이렇게 4가지 라인으로 나눠서 컬렉션을 좀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2013년부터 계속 클래식 라인은 계속 끌어나와 왔었고요. 여기에 이제 우분하고 웨빙의 좀 유니크한 패턴 이런 디자인을 좀 써서 새롭게 계속 상품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데일리 슈즈로 우리 타키 형이 우분 슈즈, 젤리 슈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오셨는데 네. 그 다음으로 물놀이 필수품 플립플럽, 슬라이드 우리 배웠죠? 스레빠 아니고 슬라이드. 처음 봤습니다. 네. 슬라이드. 쪼리대 슬리퍼. 네. 그게 굉장히 가까이 오네요. 네. 그 해변가에서나 가벼운 외출 시 간편히 신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플립플랍하고 슬라이드인데요.
예, 이 제품들은 가격대까지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브랜드별로 차별화 정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마치 타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처럼 이제는 이것 없이는 판매를 할 수 없다. 그 피플랍 같은 경우는 3중 밀도 미드솔을 개발해서 보통의 샌들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돼서요. 편안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발의 곡선을 감싸주면서 플렉스라인 바닥 설계가 적용되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브라질 브랜드 이파네마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발바닥 압력을 완화했고요. 특유의 고무 소재 가공 기술력을 통해서 미끄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품의 90%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PVC 소재로 만들어서 리사이클이 가능토록 했다고 하네요. 네. 재활용이 가능하게. 네네. 이 제품 자체가 좀 저 본인한테는 이게 좀 가깝지는 않은 제품, 접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지 얼마 안 우리들이 돼서. 그 플립플랍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들 흔히 쪼리 네. 쪼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발가락 사이. 발가락이 아프잖아. 저도 그래서 오, 뚱카랑 발가락. 자신감 넘치네요. 저는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어요. 냄새 나지 않아요. 아, 예. 들으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뚱카롱이 지금 스튜디오 그 마이크 위로 네. 다리를 번쩍 올렸습니다. 잠깨. 다리가 올라가네요. 네. 좋습니다. 앉아서 앞차기. 쪼리는 어쨌든 상당히 편한데 이게 발가락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못 신겠어요. 차라리 슬라이드가 편하고 이 슬라이드가 최근 올해 여름에 패션의 아이템으로 딱 등극을 했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슈프림이라든지 펜디라든지 명품 브랜드에서 슬라이드를 내면서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지금 다 슬라이드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일반 너무 일반적이니까 슬라이드. 삼색 슬리퍼. 삼선 슬리퍼. 삼색이 아니구나. 삼선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거기 백화점 갔는데 나이키 아디다스 이 슬라이드가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진짜 이뻐요. 근데 사고 싶더라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얼마예요? 얼마 정도예요? 3만 얼마 하던데. 다 그렇게 다 요즘 그래요. 그게 비싸. 어디서 얼마짜리 사서 신는 거야? 어디 쿠팡가 나가세요? 1,000원짜리 그거 사서 쓴다고. 1,900여 원에 1+1 이런 거 좋은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1+1. 그럼 여름 나요. 발리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무로 만든 거. 발리에. 네, 그런 제가 거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나요? 어떤- 저 옷은 2월 상품만 산다고. 그렇군요, 목이 그렇군요. 들어가지 않았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작년 맞네, 이것도. 플립플랍을. 예, 플립플랍이랑 슬라이드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 샌들. 네, 샌들은 매년 여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유행에 이어서 투박하고 스포티한 테바 같은 샌들도 인기를 얻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더불어서 물놀이나 아웃도어 활동, 라이프스타일 어느 곳에서나 착용 가능한 상품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이미지를 갖고 있는 킨이나 추바스코가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는가 하면 푸마나 알도는 플랫폼 샌들로 또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킨은 이번 여름에 상품 물량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면서 비비드한 컬러의 아이템을 대거 출시를 했는데요. 워터스포츠 주력 상품으로 샌들 유니크, 뉴포트와 슬리퍼 요기를 내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양말과 함께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유니크 라인을 집중 확대했습니다. 신기한데. 네, 샌들을 양말과 함께 그러니까. 신는 거죠. 이 킨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오픈 슈즈의 글로벌 브랜드의 대명사로 맞습니다. 보면 돼요. 오픈 슈즈. 개인적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템이 샌들이에요. 안 신어보셨어요? 샌들 뭐 어렸을 때 말고 신을 일이 2,000원짜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남자가 네.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인이 그 회사 출근하면서 샌들을 신고 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근데 요즘 없죠. 가죽 물놀이, 샌들도 예쁜 게 많아서 네. 정장 팬츠에 입어도 예쁜 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이쁜 건 너무 많은데 이걸 사서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3만 원 넘고. 회사에서도 그 팀마다 신발 신는 타입이 좀 틀려요. 영업팀 같은 경우는 슬리퍼를 신을 이유가 전혀 없는 나죠. 거고, 난리 나죠. 뭐 임원 앞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서 보고할 상상은 아마 안 되고, 근데
거꾸로 VMD 팀이나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남성분들도 많이 신고 다니는데 타입이 타입인지라 사실 뭐 서로 터치는 안 하지만 좋다 나쁘다 그런 상호의 이야기들은 가끔 나오죠. 진짜 그 반바지랑 똑같은 거죠, 뭐. 맞아요. 저 팀은 반바지 입는데 우리 팀은 안 돼요? 뭐 이런 거지. 아 그렇게 얘기한 직원이 있어요? 아 속으로는 다 얘기해요. 아, 속으로 하는 걸 그럼요. 어떻게 알아?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타키 속으로 얘기한 거 본인의 이야기였어. 고백.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하죠. 나도 시바시바 맨발 나오지. 나도 맨발로 가고 싶다. 신발이래. 조금 더 이 회사 생활의 이 복장이 좀 더 풀려야 되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복장에서 창의력의 생각이 그렇죠. 나오니까. 진짜 맞아요. DJ DOC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천천히 전하고 있네요. 10년이 더 됐어요. 그러니까요. 안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여름 바캉스룩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시죠? 완전 궁금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헤어 솔루션에도 명품이 있다. 손상 모발 리커버리 골든타임 원미닛 천연 오일과 비타민의 콜라보레이션. 이태리 명품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이제 명품 헤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패션쇼 2부 여기까지고요. 뚱카롱님 네. 전해주실 얘기 있죠? 네,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fashion쇼2018@다음.net이나 fashionshow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졌는데요. 네. 예,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www.facio.co.kr입니다. 네. 예, 많이 놀러 오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얼른 서두르시고요. 예, 좋은 사은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물량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는 방송과 함께 녹음실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를 검색하시고 바로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는 게 유튜브 채널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카메라 뺐어. 카메라 뺐어요. 뭐가 계속 옆에서 뭐 찍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 영상도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풀 메이크업 하고 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 돈 이제 넣는 거 아니에요? 새 걸로 왔었는데. 네네네. 생얼롱 시급합니다. 학교.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K4원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르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랩트 기획 콘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있습니다. 아쿠아 슈즈 전문 브랜드 벨롭이 아. 함께합니다. 벨롭이 함께하게 했나요? 웰컴 홈 벨롭. 네. 벨롭 앞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저희 패션쇼와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벨롭처럼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뭐 개인 브랜드들도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광고 문의, 뭐 후원 문의 홈페이지나 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매번 확인하고 있죠? 그럼요. 네, 확인하고 있답니다. 아니 근데 메일하고 홈페이지로 이렇게 의견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나뉘어서 아마 관리하기가 좀 힘드시겠어요, 그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고미타가 아마 메일로 예. 좀 심오한 고민을. 심오한 고민 상담이 메일로 들어왔어요. 내일 방송 광고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러면 고민은?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뚱카롱. 네, 짤막하게 소감 어땠어요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좀 그렇죠. 네, 오늘 막 뿅뿅 하고 사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네. 갑자기 사라지고.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네.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고 예.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